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올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39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최적합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바로 K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T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회차 6월 6일에 소개한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였죠. 콜레라 백신 1위 기업, 콜레라 백신 글로벌 1위 기업. 얘는 7,900원대에 소개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떨어져서 7,040원으로 가 있네요. 한 마이너스 11%입니다. 근데 얘는 좀 좋은 소식이 최근에 CEO가 장내 매수했더라고요. 그 매수가가 한 6,960원에서 7,000원 미만, 6,900원에서 7,000원대에서 많이 사진 않고 조금씩 그 CEO가 매수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CEO겠죠. 그리고 또 유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그 기업의 어떤 그 좋은 호재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CEO겠죠. 그리고 주가 수준이 자기 기업의 그 가치에 비해서 얼마라는 것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CEO겠죠. 그런데 CEO가 샀다는 거는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또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이다. 또 경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CEO도 사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 징후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를 산 분은 애청자님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5회차 6월 19일 날 방송드린 하나솔루션은 가성소다 수요 증가의 수혜주로다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47,550원에서 47,850원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44,150원으로 마이너스 8%네요. 근데 얘는 아직 그 효과가 안 나온 것 같아. 아니면 하나솔루션은 워낙 큰 무거운 줄에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마이너스 8%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6회차 영풍정밀 산업용 펌프 밸브 그 강자로다 영풍정밀을 말씀드렸죠. 얘는 조선업이 호황이니까 그거에 덕도 볼만한데 주가는 13,490원에 소개했는데 13,400원으로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7회차로 7월 10일 날 소개드린 LS 일렉트릭, 얘는 전력기기의 대표주죠. 얘는 82,500원에 소개했는데 89,000원까지 7.8%가 올랐어요. 얘가 그 수익 성적은 제일 좋으네요. 얘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38회차 지난주에 소개드린 바텍, 치과용 진단장비 글로벌 3위 기업이죠. 얘는 39,500원에 소개했는데 37,150원까지 마이너스 6%네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제 소개한 지 한 일주일 이내 것은 조금 떨어져줘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개해드린 5종목 중에서 별로 썩 성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손해폭이 큰 것 같진 않으니까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주식을 더 많이 더 늘리고 떨어지는 주식은 팔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각 종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잘 나갔다 해서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KT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KT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KT 사업이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1분기에 유무선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 증가해가지고 1분기 매출이 2조 3,8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G 이동통신 전환율이 67%로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2분기 5G 가입자가 4.58%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는 894만 명에서 2분기에는 935만 명으로 약 한 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계가 또 주목하는 게 이 KT의 신사업 부분이 아주 투자의 그 매력을 더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플랫폼 등 비통신 신사업 매출 비중이 40%까지 늘어났더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AICC, 즉 AI 콜센터인데요. 이 AI 콜센터 수주액이 작년엔 780억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3,420억 원으로 무려 4.3배나 급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큰 요인인데요.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이었던 KT의 그 주가를 짓눌렀던 그런 그 악재죠. 그게 CEO 공백기인데 CEO 공백기가 조만간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CEO를 KT가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죠. 근데 8월 달에는 선임이 끝나고 9월 달에는 9월 초부터는 부임을 해서 경영 정상화에 나설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 CEO의 그 3대 과제는 임원 인사, 작년부터 못했던 그 CEO 공백 1년 기간에 그 인사가 엄청 많이 밀렸겠죠. 그런 임원 인사를 모두 단행을 할 테고, 또 새로운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주가 부양에도 나설 거다, 이렇게 새 CEO가 해결해야 될 당면 3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이 또 눈에 팍 띄더라고요. 그래 CEO로 인한 CEO 공백으로 인한 그 KT의 경영 손실을 보면 작년 8월 달에 얘가 39,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금년에는 최저로다 28,85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CEO 공백으로 인한 그 주가 손실이 꽤 크죠.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좋은 CEO가 임명이 돼가지고 선임이 돼서 정부하고 발도 잘 맞추고 비전도 잘 제시하고 주가 부양에 나서면은 다시 또 이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호재가 8월 달에는 14년 만에 자사주를 처음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KT가 최근에 자사주를 한 3,000원어치 매입했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원어치는 소각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기존 그 주주들은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더 중요한 요소인데,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이라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주가가 저렴한가를 보면은 PER, 주가 수익비가 5.7배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평가 기준을 PER이 10배 미만이냐 10배 이상이냐 보는데, 얘는 10배 미만이면 다 저평가로 보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된 걸 알 수 있고, PBR, 주당 순자산 가치가 보통 PBR은 1배 미만이면 저평가로 보거든요. 자기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면 PBR 1배인데 이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런데 얘는 PBR이 무려 0.52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면 주가는 5,000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5,200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연초 대비 또 7%는 하락했어요. 연초에 32,500원이었는데 3월 21일 종가가 3만원이니까 마이너스 7% 상태니까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KT 그 사업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주가 하락 핵심 원인이었던 CEO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거다. 세 번째,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이라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번에 KT를 선정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7월 22일자 매일경제에서 CEO 선임 속도 내는 KT 주가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7월 20일자 한국경제에서 KT 주가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이런 기사도 냈고요. 또 이데일리가 7월 21일자로 KT 2분기 호실적 예상 CEO 선임되면 투심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자 아시아경제 KT 차기 대표가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 이런 최근 보도를 종합해서 이렇게 KT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KT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KT와 또 비교될 기업은 이동통신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 SK텔레콤. 그리고 공기업 중에 KT와 비슷한 기업이 KTNG죠. 담배인상공사요. 얘네들 세 개의 기업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를 먼저 비교해보면 7월 21일 종가 기준입니다. KT는 2%가 올라서 3만원이고요. SK텔레콤은 45,500원이네요. 얘도 0.7% 올랐네요. 그리고 KTNG는 82,300원. 얘는 0.3% 올랐고요. 21일 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비 PER을 보니까 KT가 5.76배, SK텔레콤이 11.5배, 11.05배, KTNG가 9.69배. 그러니까 요 세 개 주가 수익비가 KT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죠. PER이 5.76배, 6배가 안 되니까요. SK텔레콤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네요. KTNG에 비해서도 그렇고. 목표 주가를 보면 KT는 43,000원 증권사들이 제시해서 약 43%의 상승 여력이 있고, SK텔레콤은 76,000원을 제시해서 67%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리고 KTNG는 11만 원을 제시해서 현재 주가 대비 약 33%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이 목표 주가와 그 상승 여력 면에서 보면 SK텔레콤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 연중 최고가와 비교해 보면은 KT는 39,300원이라서 얘는 31%의 상승 여력이 있고, SK텔레콤은 54,000원이라서 18%의 상승 여력이 있고, KTNG는 10만원이라서 21%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요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KT가 제일 유리하죠. 그 다음에 최저가, 52주 최저가 대비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데, KT는 연중 최저가가 28,850원이니까 최저가 대비 4%가 올라 있고, SK텔레콤은 43,300원이니까 최저가 대비 5% 정도가 올라 있고, KTNG는 86,600원이니까 2% 정도가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셋 다는 지금 연중 최저가에 가 있는데 제일 요 면에서는 KTNG가 제일 유리하네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KT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는 좋고 또 앞으로 상승할 여력도 제일 많고 현재 그 저가 대비 최저가 대비해서 얼마 상승이 안 해 있고 이런 주식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죠. 그런 종합 관점에서는 KT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얘를 그 차트를 보니까 주봉이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그 120일, 60일, 20일, 5일 이렇게 되는 게 정배열인데 그 반대로 되는 게 역배열이거든요. 근데 정배열로 되는 게 좋은데 역배열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5일선을 21선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트가 바닥권에서 망치형이 나왔어요. 이 망치형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랫꼬리가 길고 영망치형이 나왔죠. 아랫꼬리가 길고 양봉으로 끝났죠. 근데 이거는 아랫꼬리가 긴다는 거는 매수세, 강한 매수세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형성돼서 양봉의 영망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바닥에서 영망치형이 출현을 하면은 몸통은 짧고 아랫꼬리가 긴 영망치형이 그 차트가 나오면은 추세 전환을 예고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면은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갔어요. 돌파하면서 비록 저기 역배열 상태이긴 했지만 장대 양봉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상승 전환의 초기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승 전환의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수 구간을 29,000원에서 28,000원에서 3만원, 연중 최저가가 28,85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빨리 한 2회 정도 분할 매집해 갖고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매도 전략은 연중 최고가에는 39,000원대에 가면은 절반을 팔고, 또 증권사 목표가인 43,000원을 가면 절반을 팔면 어떨까? 그러면은 한 목표 수익률 단기적으로는 30%, 좀 중기적으로는 43%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 연중 최저가가 28,850원이니까 손해 봐봤자 2,000원이고, 또 수익을 내서 가면 10,000원 이상, 주당 10,000원 이상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T는 굉장히 그 정부 기관산업, 통신산업이니까 과점하는 통신산업이니까 굉장히 안전한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 저가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면은 KT의 그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참고 자료로 KT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는 얘는 유무선 통신사죠. 우리나라에 뭐 집전화 이런 것도 다 KT 거고, 또 지금 핸드폰도 이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렇게 3사가 나눠 갖고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전화국이었다가 아마 81년도에 이게 KT로 바뀌면서 그 민영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은 98년도 12월에 됐네요. 그래서 코스피 46이네요. 얘는 주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작전 세력도 아마 못 붙을 거예요. 대개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따라서 또 정부의 통제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장 주식 수가 무려 2억 6,100만 주네요. 2억 6,100, 11만 1,808주, 그러니까 2억 6,100만 주고요. 시가총액은 7조 8,334억. 근데 시가총액은 많잖아요. 얘가 그 매출이 작년에 25조 6,500억 원을 한 거 보면은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매출액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많은 건 아니죠. 본사는 성남 분당구 불정동에 있네요. 불정로에. 그리고 대표는 공석이고, 직원 수가 무려 25,544명이에요. 2만 명이 넘죠. 25,500명. 엄청난 공룡이죠. 그리고 평균 연봉은 1억 300만 원. 직원 1인당. 그러니까 KT 직원 한 명에다 1억짜리가 걸어 다닌다고 보면 맞네요. 1억 3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을 보면 ICT 사업.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 유무선 통신 서비스, IPTV, 유료 방송, IDC,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40%인데 매출이 금융, 유성방송, 부동산 사업, 광고업 이런 것들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은 이렇게 공기업들은 성장성이 좋을 리가 없죠. 저성장이에요. 매출 증가율이 3 내지 4.5%, 3%대네요, 보통. 그리고 수익성도 저수익성이죠. 영업이익률이 한 6%대.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2021년 매출이 24조 8,980억. 그래갖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4.5%가 늘어났고요. 2022년도 작년에는 매출이 25조 6,500억. 그래서 2021년 대비 3%가 늘어났고요. 2023년 금년에는 26조 4,012억이 될 것 같아서 작년 대비 3%가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은 뭐 27조를 넘어가서 내년도 한 3% 늘어갈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분기를 보면 1분기 매출이 6조 4,437억이라서 작년 1분기 6조 2,777억 대비해서 2.6%가 늘어났고요. 2분기 요건 추정치인데 2분기에는 6조 5,289억 정도 늘어날 것 같아갖고 작년 2분기 6조 3,122억 대비 약 3.4%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21년도에는 1조 6,718억이네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7%고 2022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6,901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6.6%. 그리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7,477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6%. 내년에는 이제 1조 8,344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6.8%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그 1분기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4,861억이라서 작년 1분기 6,266억보다 안 좋은 영업이익률은 7.5%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건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152억이라서 작년 2분기 4,592억 대비 플러스 12.2%고 영업이익률도 8%가 될 것 같으네요. 2분기는 좋아졌네요.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업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안전성은 좋아요. 근데 뭐 재무 상태로 볼 때 부채 비율이 122%고 당좌 비율은 99%고 유보율이 987%로 해갖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래야 되는데 보통 얘는 조금 넘죠. 근데 뭐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큰 의미도 없고,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인데 조금 못 미치고,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되는데 유보율은 987%니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배당성은 높아요. 2022년도 배당금은 1960원이라서 시가 배당률이 5.8%나 되네요. 은행이자 거의 2배 준다고 보면 맞네요. 그리고 금년은 한 2,000원 정도 배당할 것 같아갖고 한 시가 배당률이 6.6%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뭐 저기 주식에서 손해봐도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 한 2,000원 손해보면 배당 받으면 또 만회가 될 것 같으네요. 주가가 영 안 오른다 해도.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은 얘는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저평가 고배당 기업이다. 굉장히 PER이 6배도 안 되고 PBR도 0.5배에 불과한 아주 저평가 기업이고, 또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 주가가 틀림없이 재평가받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이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만원대, 3만원 미만 뭐 28,000원에서 아니면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은 틀림없이 아주 최악의 경우 연중 최저가까지 떨어져서 한 2,000원 정도 손해본다라도 연말에 가서 배당금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기대하듯이 한 주가가 한 4만원 가까이 가면은 한 만원 정도 이익을, 주당 만원 정도 이익을 보니까 훨씬 크죠. 3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안정적인 주식인데 주가가 뭐 CEO가 새로 오면서 또 자사주도 소각하면서 이렇게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게 보이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세력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안전 지향 투자를 많이 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각종 공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가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침해를 나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독자 중에 제가 많이 이렇게 보니까 중장년 남성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 50대 아니면 은퇴한 분들, 특히 40, 50대 남성층이 많은데 그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종목을 세심하게 연구를 못할 테니까 저희 방송을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 투자 성향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얘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맺은 말로 제가 지난번에 그 투자 격언으로 밑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고 그랬죠, 보통.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다리려면 뭐를 피해야 될까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죠. 빚을 내서 남의 빚을 내서 이자가 밤낮 없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조바심이라서. 그래서 비투군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의 금원 두 번째가 저거죠.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식 투자한 데서 손해가 나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자만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다. 그 공부하는데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좋은 기업을 발굴소개하는 또 신뢰할 만한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동반자, 파트너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오늘 격언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말씀드렸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번 시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말 귀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